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평소 맞벌이 부부로 살아서 아이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키우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급한 일 때문에 엄마가 못 오셔서 시어머니께 하루만 봐달라 했다가 어이없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애를 보는데 1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왔다 갔다 차비랑 내 인건비 생각하면 싼 거야. 어떻게 할래? 돈 줄 거야, 말 거야? 평소 저를 무시하고 제 친정까지 다른 집과 비교하던 시모였기에 손주를 보는데도 돈 달라고 하는 모습에 이게 바로 기회다 싶었던 저는 시댁 제사 때 똑같이 했습니다. 자존심 세고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아는 시모였지만 제가 한 선택으로 결국 시모는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시모에게 어떻게 했길래 180도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는 처음에는 그저 친구 사이였습니다. 대학생일 때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 연락하며 지냈는데 알면 할수록 다른 친구들과 다르고 또 대단하다 느껴질 때가 많았던 그런 친구이게 됐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남편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지방에 혼자 올라와 자취하며 용돈은 자기가 직접 벌어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로 경제관념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일 때 과외를 해서 용돈을 버는 건 물론 손재주도 있어서 커터칼을 가지고 직접 깎아 만든 목걸이로 장사를 해서 500만 원을 모아 쥐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처음에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보증금 500짜리 월세 원룸에서 시작할 때 남편에게 들은 얘기였어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이 처음으로 하숙집 생활 청산하고 독립하는 거니 첫 출발하는 돈은 꼭 주고 싶다 하셨다는데 아버지 500만 원 정도는 저도 있으니 안 받을게요.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고 안 받았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절반은 뚝 떼서 적금 드는 데 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도 남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쓰고 남는 돈을 저금해야지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저금 못해. 월급 받으면 저금할 돈부터 일단 떼어놓고 남는 돈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지 돈을 모으지.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하숙생활 시절 저와 몇 번 데이트하고 하숙방을 구경시켜준다고 하길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남자 혼자 사는 곳인데도 무척이나 깔끔했고 제가 더 놀랐던 건 서랍에서 꺼내 보여준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적금 통장. 50만 원씩 5년을 넣어야 하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니 50만 원이 딱 한 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든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좀 우습게 알았습니다. 철없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때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는데요. 그런데 5년 후가 오기는 오겠어? 어느 세월에 모아?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확신에 찬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동이체 시켜놓고 잊어버리고 살면 5년 뒤 만기는 반드시 올 거야. 이때 남편이나 저나 그냥 웃고 말았는데 어쩐지 이때 남편이 한 말이 믿음이 가고 듬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은 2년 만에 4천만 원으로 늘려서 반지하 전세에 살다가 그 후 다시 2년 만에 3천만 원을 더 모아서 7천만 원짜리 전세로 옮겼습니다. 돈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돈으로 어디 가서 전세 못 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찾아보면 있긴 했어요. 대신 집이 정말 낡고 손볼 것도 많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암튼 저는 남편이 7천만 원 전세집으로 옮겼을 때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2년 만에 살던 동네에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하며
이사 비용만 받고 나왔고 제가 모은 돈까지 탈탈 털어 전셋집을 구해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나 저나 집 없는 서름이 뭔지 아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무지 추웠죠. 그런데도 저희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얼마 뒤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전에 전세 살다가 아파트 들어온다고 쫓겨났던 그 자리에 생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다리 쭉 펴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내야 할 중도금이랑 잔금하고 또 세금하고 계산하면 이거야. 봐봐. 남편 덕에 가장 적은 은행 대출금만 떠안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너무 해서인지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너무 기뻐서 남편과 저는 분위기 내려고 구입한 와인 한잔하며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은행 대출금도 다 갚았고 온전하게 제 집이 되고 났을 때 저희 부부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여기 붕어빵 샀어. 어디서 찾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 찾아갔더니 이제 막 문을 닫으려고 하길래 부탁해서 사왔어. 맛있겠다.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한다던데 뭐든 말해. 내가 다 구해올 테니까. 연애 때부터 느낀 거였지만 남편은 참 한결같았습니다. 공부만 하느라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아주 잘했습니다. 연락하는 친구들도 손에 꼽을 정도라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 더 충실하는 사람이었죠. 임신을 하고 입덧은 없었지만 먹고 싶은 게 뭐 그리 많은지 그리고 또 왜 하필 늦은 저녁 시간에만 음식이 생각나는지 그래서 남편이 늘 고생이었지만 이거라도 해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방에 살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지역에서 작게 조명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은 나중에 제가 애를 낳으면 봐주신다는 이유로 올라오셨고 아버님은 새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시다가 괜찮은 곳에 똑같이 조명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시모는 학가를 원하셔서 일찍이 저희가 사는 근처로 이사를 오신 거였습니다. 암튼 이때는 그걸 몰랐고 그저 도움 주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남편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은 일찍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고 남편의 여동생은 아직 결혼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 시모는 저에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사도 많이 다니고 고생 많이 하며 산 걸 잘 아시면서도 결혼 직후부터 쭉 애 소식부터 물어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임신했다고 하니 아들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말을 들은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 엄마. 요즘 누가 아들 타령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최고지. 그리고 솔직히 저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야? 첫째는 무조건 아들. 둘째, 셋째는 딸이어도 상관없다. 대신 지금 뱃속의 아가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남편은 제가 늦은 나이에 애를 가져서 병원에서 들은 말도 있었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 그냥 흘려들으라고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딸을 낳으면 또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할까 싶은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내심 딸이었으면 했지만 아들이어도 상관없다며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시모 때문에 제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제발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했고 다행히 아이나 저나 모두 별탈 없이 출산을 했습니다. 가정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남편과 결혼해서 예쁜 아이도 생겼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 싶었던 저는 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딱 이렇게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도 길게 쓸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출산 후 한동안 집에서 애 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1시간 거리에 살고 계셨던 시모도 정말 자주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복직할 때가 다가오니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임신 중일 때부터 시모가 하신 말씀이긴 했는데요. 네가 아들만 낳아봐라. 내가 다 해줄게. 너 회사 계속 다녀. 애는 내가 볼 테니까. 귀한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잖아. 저나 남편이나 먼저 어머니께 애 봐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욕심이긴 했지만 입사도 쉽지 않았고 그만두기엔 정말 아까운 그런 회사였거든요. 신입 시절에는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일이 어려워 힘들어서 고생도 했는데 제법 연차가 쌓이고 나니 일도 능숙해지고 승진도 몇 번 하면서 직급 달고 연봉도 많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계속 회사를 다녔으면 했고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께서 애를 봐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벌써 회사에 나가? 네, 다음 달부터 출근이에요. 그렇구나. 엄마가 오시는 거죠? 그래. 아기 물건을 우리 집에 옮기는 것도 일인데 내가 가서 보는 게 낫지. 알겠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뭐 고맙긴.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내 손주인데 내가 해준다고 한 거잖아. 그리고 드디어 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출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아침 일찍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민호 먹을 반찬 다 해놨고요. 간식은 여기 열어보시면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나도 아들 키워본 엄마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걱정 말고 얼른 가봐. 네, 그럴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글쎄, 알았다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같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되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괜찮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런데 거기 어디야? 시끄럽네. 애 울음소리도 들리고? 엄마 지금 민우 데리고 소아과 왔어. 소아과? 어디야? 아니, 그런데 왜 엄마가 병원에 갔어? 어머님은? 아니, 그게 엄마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모가 아침 일찍 오셔서 제 아들을 봐주고 계셨는데 엄마가 반찬도 줄 겸해서 시어머니 와 계신 걸 알고 인사도 드리려고 오셨답니다. 산후조리도 엄마가 해주셨는데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갈 생각으로요. 그런데 현관 밖에서부터 애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급하게 문 열고 들어왔더니 애가 울고 있는데 시모가 달래주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엄마가 바로 손 씻고 애를 안고 달랬다고 합니다. 어머, 사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반찬도 줄 겸해서 들렀어요.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애가 우는데 왜? 아유, 애가 너무 별나요. 네? 뭘 해줘도 다 울고 징징대고 그래서 버릇 좀 고쳐놔야겠다 싶어서 울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안고 달랬더니 울음도 뚝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잠깐 슈퍼를 다녀온다고 하고는 나갔다고 했습니다. 금방 오겠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안 받고 결국 엄마가 보게 되신 거였죠. 그러다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가서는 저한테 전화하신 거고요. 뭐라고? 알았어. 내가 바로 갈게. 오라고 전화한 거 아니야. 줄려보고 나왔는데 심각한 거 아니고 약 먹이래.
엄마가 너 퇴근하고 올 때까지 보고 있을 테니까 일 다 보고 와. 급하게 오지 말고. 오늘 첫 출근이잖아. 엄마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일 잘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엄마, 민우는? 저녁까지 다 먹고 자고 있어. 열도 내렸고. 다행이네. 엄마가 고생했다. 고생은 뭐. 그런데 시어머니한텐 전화해봤어? 전화 안 받으셔.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안 그래도 민우 아빠랑 통화했는데 시댁 들렀다 오겠대.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인지 걱정되니까 엄마한테도 연락 주고. 그만 가볼게. 오늘 고생만 하고 어떡해? 무슨 고생이야? 실은 민우 얼굴이 자꾸 밟혀서 오늘도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암튼 엄마 갈게. 애 잘 때 너도 후딱 씻고 빨리 자. 그렇게 엄마가 가시고 잠시 뒤 남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기 왔어? 민우는 좀 어때? 열났다며? 열도 없고 지금 잘 자고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님 어떻게 된 거야?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신 거야? 미안하다, 선주야. 갑자기 뭐가 미안해? 알고 보니 시모는 애 보기 싫어서 도망간 거였습니다. 마침 엄마가 오셔서 잘 됐다 싶으셨는지 맡겨놓고 그냥 말도 없이 집으로 가신 거였죠. 뭐라고? 그럼 전화라도 받으셨어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오는 길이야. 엄마는 애 혼자 두고 온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난리냐고 하시고. 그런데 당장 어쩌지? 엄마가 힘들어서 애를 못 봐주시겠다고 하시네. 일단 아들이 완전히 다 나은 것도 아니고 해서 다음 날은 회사의 얘기에서 빠지고 제가 집에서 애를 봤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제 욕심 때문에 애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 때문에 애가 아픈 건가 싶은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과는 이모님을 알아볼까 하는 얘기도 나눴어요. 처음부터 제가 복직하면 이모님을 쓸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너무나 완강하게 남한테 애 맡기는 꼴은 못 본다 하셔서 더 알아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엄마와 통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오늘 회사 빠졌다며? 애가 아픈데 어떻게 회사를 가. 민우는 어때? 잘 놀아. 약도 먹었고 밥도 잘 먹고. 내일 출근해. 엄마가 갈게. 엄마 병원 다니잖아. 안 그래도 아는 사람 통해서 이모님 알아보고 있어. 엄마는 몇 년 전 교통사고 때문에 크게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몇 번이나 받으셨기에 저나 남편이나 엄마에게 애를 봐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었죠.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회사 그만둘 생각 말고 애를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주말로 옮기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엄마도 집에 있는데 우리 민우가 자꾸 아른거려서 엄마 욕심에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해.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게 그렇게 한이 돼. 그리고 박서방이 그럴 사람 아닌 건 엄마도 아는데 그래도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할 말하고 살더라. 요즘 뉴스 보니까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 애 맡겼다가 무슨 일 나기도 하는데 세상 무섭잖아. 좋은 분들도 많아. 엄마도 알지.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 애 금방 커. 어릴 때 재롱 실컷 보고 난 좋지. 다른 말 말고 엄마 말대로 해. 그래서 염치 없지만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남편도 친정엄마에게 정말 잘했는데요. 나 이제 그만 가볼게.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뭐하러 나와. 차 시동 걸어놓고 있을게요. 천천히 나오세요. 아유 참. 엄마,
박서방이 하자는 대로 해. 차 타고 가면 편하고 좋지 뭐. 종일 애 본다고 힘들었잖아. 일하고 온 사람 피곤하게 뭐하러. 얼른 가. 월요일에 오는 거 알지? 알지. 월요일은 아빠도 일 쉬시는 날이라 같이 오기로 했어. 알았어. 주말 동안 푹 쉬어. 엄마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라며 따로 돈도 안 받으시고 애를 봐주셨거든요. 그런데 저 대신 남편이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돈을 드리면 절대 안 받으셨는데 남편이 한 번씩 엄마를 모셔다 드리면서 가방에 몰래 돈 봉투를 넣곤 했거든요. 그것도 몇 번 걸려서 엄마가 집에 가시기 전에 가방 안에 봉투가 있는지 찾아보고 꼭 두고 가셨는데 그러면 남편은 친정 현관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집안에 돈 봉투를 던져놓고 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드리는 용돈도 잘 안 받으시려고 하시니 저나 남편이나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에 돈을 드렸는데 그때 엄마가 크게 화내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네 이게 뭔가? 민우 봐주시는데 감사해서요. 많진 않아요. 싫어. 너도. 내가 돈 받고 애 봐주는 사람이야? 하나뿐인 손주라서 내가 좋아서 본다는데 돈 주면 나 안 올 거야. 그러니 매달 돈을 드릴 수도 없어서 어쩌다 한 번씩 용돈식으로 남편이 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시댁일에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주말에는 아빠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들을 친정에 데려가서 봐주신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부는 주말에 단둘이 데이트하냐고요? 아니요. 시댁 가느라 바빴습니다. 시댁은 제사가 많은 집이었거든요. 결혼 초에는 저희도 집 때문에 사는 게 어렵고 또 시댁이 지방이라 자주 못 갔는데 근처로 이사 오시면서 정말 자주 갔습니다. 이사를 오시기 전에는 제사 지낼 때 친척분들이 다 오셔서 같이 준비하느라 크게 어려운 것도 없었지만 서울로 오시고 나서 다들 멀다는 이유로 안 오시니 제사 준비는 저와 어머님 둘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빠지면 어머니 먼저 힘드셔서 제사 때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무조건 참석이었어요. 추석과 설 제외하고는 시댁 제사는 총 5번이었는데 시간은 밤 9시부터 시작이라 퇴근이 좀 늦어서 못 간다는 핑계는 아예 될 수도 없었습니다. 애가 태어나고 나서는 셋이 가든 애 없이 둘이 가든 남편이 일이 생겨 못 가면 저 혼자라도 가야 했죠. 그리고 사실 싫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하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기도 했고요. 친정 부모님 생신을 여태 잊은 적 없었고 심지어 두 분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왔으니 제사 가지고 제가 남편 앞에서 투덜거리는 일은 절대 없었죠. 마침 돌아오는 제사는 토요일이었는데 이때 친정에 아들 맡기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모의 속마음은 참 알 수가 없었는데요. 아직은 아들이 어려서 시댁에 데려가면 애는 제가 봐야 했습니다. 아들도 엄마인 저만 찾았고요. 그러면 저는 애 보느라 제사 음식 준비를 거의 같이 못하게 됩니다. 그게 싫었던 시모는 애를 어디 맡기고 오라는 말까지 하셨죠. 시아버지는 일체 집안일에 손대는 분이 아니셔서 음식 준비를 같이 안 하셨고 손주를 보는 건 좋아하셨으나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셨지 막상 봐달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애 보고 있으면 시모는 자기 아들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시댁 제사 때는 남편과 저 둘이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남편은 또 저 혼자 주방에 있는 게 못마땅한 사람이라 같이 주방에 와서 음식 준비를 하곤 했죠. 시모는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지연아, 너 뭐해? 얼른 나가. 할 일도 없는데요, 뭐. 그래도 이건 여자들 일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조상이지 선주 조상인가?
선주는 제사 많은 집에 시집 와서 이 고생하는데 저도 같이 해야죠. 오늘 형이랑 형수도 안 오고 지혜도 제사인 거 알면서 놀러 나갔는데 제가 하는 게 맞죠? 시모는 어떻게든 남편을 내보내려 했지만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 남편이 음식 준비를 하러 주방에 들어오면 시모는 저를 한번 흘겨보시고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두시더라고요. 저도 나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꼭 남편을 데리고 가진 않았어요. 남편도 저 없이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저녁 사드리거나 셋이 영화를 보고 온 적도 있었는데 시부모님 성향이 친정 부모님과 좀 달라서 남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었으나 종종 아들 데리고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 아들이 할미 할비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이쁜 짓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쁘다며 안아주시곤 했는데요. 밥 먹일 때나 씻고 옷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는 전혀 눈길 한번 안 주셨습니다. 뭐 여기까진 저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엄마인 제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말을 못하는 애가 우는 게 당연한데 특히 시모는 애가 울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다며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그렇게 시댁에 자주 갔냐고요? 시부가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사실 아버님이 예전에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후 항암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서 다행이긴 했으나 전처럼 다시 건강해지실 줄 알았는데 점점 살도 빠지시고 기력이 떨어지셨거든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신 터라 남편 역시 늘 아버님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은 그래도 가능하셔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가게 문 여시고 그럭저럭 돈도 버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시모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걸 알면서도 자주 가려고 한 거였습니다. 옛날 뿐이라 남편이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 있긴 했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시간이 되는 대로 시댁에 가서 아들 보여드리고 건강은 어떤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모였는데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제 속을 죽어라 긁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제 남편은 자식 중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졸업 후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회사에 취업했고요. 그러니 시모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괜찮은 며느리감을 얻길 원하셨나 봅니다. 결혼 전 인사하러 갔을 때도 시모는 저와 둘이 있을 때 남편 졸업사진을 보며 인물 좋고 똑똑하다며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신 적이 있었죠. 당연히 어이가 없었지만 어디 가서 저 못생겼다, 인물 별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서인지 그냥 넘겼습니다. 고생 끝에 첫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오셔서는 아이고, 소파색이 이게 뭐야? 바꿔라. 네? 그리고 유리 장식장 하나 들여놔. 여기는 서랍장 하나 두면 좋겠구만. 저건 좀 치우고. 서울로 이사 오시고 나서는 저희 집에 더 자주 오셨는데 틈만 나면 오셔서 합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합가는 저보다 남편이 더 싫어했습니다. 시모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할 당시에는 시댁이 지방에 있었으니 합가 생각은 당연히 한 적이 없었는데 이사를 오시고 난 뒤에 저희 집에 오시거나 또는 저희가 시댁에 갈 때면 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합가였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싫어도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건 남들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더러 같이 살게 되면 집에서 살림하는 건 제가 해야 한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애 보고 살림하라는 말씀도 참 지겹도록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일주일에 전화 3-4통은 기본으로 하길 원하셨죠. 아버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기에 군말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화하면 바쁜데 전화 자주 할 필요 없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것도 바쁘면 안 해도 되고. 시부의 의견은 상관없이 모든 시모 마음대로였습니다. 둘 다 일하느라 바쁜 거 알면서도 제가 아침을 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침 먹여 출근한 건지 확인하셨고, 평일에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일하고 야근이라도 하는 날은 더 늦게 끝나는데 조금만 흐트러져 있거나 빨래바구니에 빨래라도 보이면 야, 너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한테 설거지 시키냐고 고래고래 소리부터 질러대셨죠. 아니,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가 다 해야 하는 일인데 세상에 애 키우면서 나가서 일하는 여자가 너 하나뿐이냐? 애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살림도 똑바로 못하는 게 이게 말이나 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 혼자 산 기간이 얼만데 요리며 청소며 설거지며 저도 잘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시모는 집에서도 이런데 밖에 나가면 더 했습니다. 저와 둘이 장 보러 마트에 갔는데 본인이 기분 안 좋으면 사람들이 많거나 적거나 보던가 말던가 소리 지르며 며느리 개망신 주고 기분 안 좋게 인신공격하는 분이었거든요. 아주버님네도 저희처럼 맞벌이로 바쁘게 사셨는데 형님도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식사를 인스턴트에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는다는 말에 여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되겠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족들 식사를 저 따위로 챙기냐고? 그러니 살만 뒤룩뒤룩 찌는 거지. 건강이 걱정된다는 핑계로 형님 얘기를 꺼내면서 들어보면 온통 흉보는 얘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제욕은 또 어떻게 하고 다닐지 그건 모르는 거였죠. 또 한 번은 저희는 결혼하고 첫 명절 때만 양가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고 그 이후로는 따로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시모가 떡을 주문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떡이요? 그래, 천국에서 손에 꼽힌다는 떡 명장한테 주문했어. 친정에도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네. 친정엄마한테 괜히 얘기하면 또 신경 쓰실 게 뻔했고 선물은 늘 받는 사람이 기분 좋아야 하는 거라던 엄마라서 시모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일부러 돈 쓰실까 봐 제 선에서 엄마가 보내는 걸로 해서 선물을 따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시모는 선물을 받고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며칠 뒤 하시는 말씀이 이걸 어쩌냐? 왜요, 어머님? 명절이라 택배가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떡집에서 못 보낸다고 하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냉동떡으로 택배 가게끔 내가 주문해뒀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네가 말씀 좀 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출근을 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일하고 있어? 네. 아니 그런데 어머니 선물은 어쩌지? 무슨 선물이요? 아니 추석 선물 말이야. 뭘로 보내드려?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시모는 다른 거 보내드릴까? 뭐가 좋으려나? 어머님, 그럼 처음부터 떡 주문은 하지도 않으신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렇게 한참 핸드폰만 들고 있다가 짜증이 확 올라와서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보낼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모의 이 언행 때문에 남편이 정말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는 친정엄마가 애 봐주시면서 저희가 가끔 용돈 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셔서 커피나 한 잔 달라고 하시며 혼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친정엄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태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돈이나 타 쓰는 게 어디 자랑이야? 아유 늙어서 돈 없으면 고생이라니까. 네? 너희 엄마 말이야. 애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나 싶어서 말이야. 일부러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날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요. 며느리 앞에서 자기 아들한테 혼나는 게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이날 시모는 섭섭하다며 눈물까지 보이시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이 대신 사과한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시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런 일이 있고 나서도 여전하셨습니다. 한 2주 정도 연락이 없다가 다시 전처럼 저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셨거든요. 물론 남편이 화를 낸 것 때문에 저한테 행동은 전보다 많이 조심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병원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당장 다음날 못 오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중요한 회의 때문에 회사를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전날부터 출장을 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중 하루만 시모에게 부탁하자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어머님,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뭔데? 엄마가 내일 병원을 가셔야 하셔서 하루만 민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 그거야 당연히 가능하지. 아,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요즘 어린이집에 가서 오이 하원시켜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어머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렸고 다음날 저는 아침에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시모는 수시로 전화를 하셨는데 방금 민호 데려왔다. 네, 어머님. 이제 간식 먹일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자로 아들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간식 먹다 흘려서 목욕시키고 옷도 갈아입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힘들다고 도망가신 적이 있어서 살짝 걱정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좀 커서 말도 통하니 그때보단 한결 수월하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날 저는 어머님 덕분에 걱정 없이 회사 일을 마쳤고 그렇게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왔어? 네, 어머님. 안 힘드셨어요? 좀 힘들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간 시모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시모도 내심 저에게 미안함 때문에 이날 더 잘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완전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모는 그만 가보겠다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셨는데 가만히 저를 보고는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감사해서 따로 챙겨놓은 돈 봉투를 드렸습니다. 아 참, 어머니 여기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말하려고 했는데 준비했구나. 그런데 이게 뭐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고는 난 100만 원 받아야겠다. 네? 왔다 갔다 차비랑 내 인건비 생각하면 100만 원도 싼 거야. 집에서 시댁까지는 1시간. 그것도 막힐 때나 그렇지 안 막히면 40분이면 오는 거리입니다. 버스랑 지하철 타고 오시면 당연히 더 빨리 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비를 얘기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인건비라고 하시니 더 황당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시모 손에 돈 봉투가 들려 있고 현관에 서 있는 모습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이날 또 괜히 100만 원 얘기가 자기 아들 귀에 들어가면 난리가 날 거라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저도 굳이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엄마가 병원에 가셔서 어머니께 민우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거든. 아, 그래서 엄마가 다녀가신 거야? 응. 그런데 이날 저녁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질이. 민우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모질이. 엄마 보고 모질이라고. 민우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지? 어린이집인가? 그럴 리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겠어? 그런데 그때 할매가 엄마한테 모질이래. 민우야, 할머니가 그랬어? 응.
엄마 뭐지리? 기가 막혔습니다. 나 할미 싫어. 소리 지르고 하네. 이 말에 남편은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 보낸다. 여기로 100만 원 보내라. 괜히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러니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이날 애를 봐주신 건 감사했지만 애 앞에서 제 흉을 보시고 그동안 저와 친정엄마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며칠 뒤가 제사였는데 그날이 기회다 싶었죠. 시댁이 서울로 이사 오면서 지방에 계시던 다른 친척분들은 제사에 다 참석하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는 주말이라 그런지 지방에서 그래도 친척분들이 몇 분 오셨고 아주버님네도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북적북적한 분위기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자꾸만 저에게 눈치를 주면서 돈 달라고 하셨고 저는 이따가 드린다고 하고는 음식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쳤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하루 자고 가신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방에 들어와 저한테 또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그 돈 드려야죠? 그런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제사 음식 하느라 고생했는데 돈 안 주세요? 뭐야? 돈? 네. 저 오늘 왔다 갔다 차비하고 거기다 제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한 100만 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이날 자리에 있던 분들은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는데요. 저도 어머니께 100만 원 드릴 거 있잖아요. 저 여기 챙겨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주세요. 100만 원 주시면 저도 드릴게요. 무슨 말이야? 아, 자기한테 내가 말 안 했지? 며칠 전에 내가 어머님께 우리 아들 하루만 봐달라고 해서 오셨잖아. 그때 어머님이 차비랑 인건비랑 해서 100만 원 달라고 하셨거든? 그날 못 드려서 오늘 드리려고 챙겨왔어. 아니, 엄마! 그날 3시에 하원했을 텐데 그거 봐주시고 100만 원이요? 다들 시모를 이상하게 쳐다보니 시모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괜히 그 돈 달래? 며느리가 되어서는 시댁에 고마운 줄을 모르잖아. 내가 돈 주고 도와줘서 애들이 집도 사고 지금 편하게 사는 건데. 좋은 남편에 좋은 시부모 만났으면 복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날 시모는 뜬금없이 제가 이해하기 힘든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남편은 사실이 아닌 말에 화가 났는지 이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친척들 앞에서 그래도 체면 때문에 시모가 저런 말을 한 것 같았는데 그동안 본인이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저희가 아파트 분양받고 사는 거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모의 말에 동조하는 친척분들도 계셨거든요. 어머님, 저희 아파트 사면서 어머님께 돈 받은 거 없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돈 드리면 드렸죠. 언제 받았는데요? 아가씨는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 오시기 전에 혼자 서울살이 해보고 싶대서 집 얻는데 돈 필요하다고 하니 저희가 3천만 원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자 딱 2번 갚고 어느 날 보증금 빼서 해외여행 간다고 다 써버리고 남자친구 생겨서 결혼하고 싶다면서 얼마 전에 저한테 5천만 원 해달라고도 했다고요. 아버님 조명가게 새로 얻으실 때도 지방하고 서울하고 임대료 차이가 나니까 보태시라고 저희가 보내드린 건 있어도 어디 어머님한테 돈 받은 거 있었어요?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태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어떻게든 손 안 벌리려고 살려고 손주랑 아둥바둥하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민우가 남이에요? 손주 봐주고 그것도 몇 시간만 봐주면서 애한테 이 사람 흉이나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달라고 하세요? 이날 시댁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아들과 며느리가 본인 힘으로 몇 억씩 하는 아파트 얻었을 때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10원 한 푼 보탠 것도 없으면서 보탰다고 거짓말하며 허세 부리는 시모를 보며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시모는 끝까지 모진 말을 하시더군요. 됐어! 뭐 100만 원? 너 같은 며느리 안 쓰면 그만이다. 그 돈을 너한테 주느니 차라리 사람 사서 쓰겠다. 다시는 오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안 와요. 그렇게 하세요. 오지 마. 와서도 절대 문 안 열어줘. 그날 이후 정말 저희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과 연락하며 지내기는 했으나 시모와는 정말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동안 제사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셔? 왜? 엄마가 며칠 전에 제사 지내고 알아놓으셨대. 몸살로. 정말? 그날 이후 친척들이 아예 안 왔다나 봐. 형도 안 오고 지혜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고. 엄마가 그 많은 음식을 다 하셨으니 몸살이 날 수밖에. 이날 아버님이 전화하신 건 와보라고 전화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이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릴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전화하신 거였습니다. 혹시나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앓는 소리 하셔도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다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시모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날은 주말이라 아들 데리고 친정 가서 오랜만에 외식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시모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혹시 몰라서 그 일 이후 현관 비번까지 바꿔놔서 시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 계셨는데요. 비번 바꿨니? 네. 왜 오셨어요? 저기 그게 괜히 또 이상한 말씀하려고 오신 거면 그냥 가세요. 우린 들어가자. 저기 사과하러 왔어. 사과요? 그래. 그러니까 잠시만 좀 들어가자. 그렇게 집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갔는데 시모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또 쇼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말없이 가만히 있으니 시모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미안했다.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날 너한테 돈 얘기한 거 미안하다. 아버지한테 나 많이 혼났어. 저한테 사과하실 게 그것뿐이에요? 그동안 너한테 말 못되게 한 것도 미안하고 사돈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사과하마. 내가 앞으로 말 조심할게.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다오. 이날 시모는 그동안 저에게 못되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시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날 시모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연락을 받았다는데 시모가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과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대요. 시모가 혼자 제사 준비하고 시부 병원에도 같이 가고 가게 나와서 일도 돕고 하느라 정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시부에게 음식 준비할 때 좀 같이 하자고 했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가서 용서 빌고 사과하고 오지 않으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다네요. 아버님도 건강하셨을 땐 자주는 아니어도 집안일도 음식도 같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치료받고 하느라 같이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으셨겠죠. 암튼 저는 이날 시모가 눈물까지 보이며 잘못했다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래놓고 며칠 있다가 또 전처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사과 받을게요. 그런데 정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날 이후로 저는 전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시모가 귀찮게 하는 일도 없고 못된 말을 하지도 않고요. 시간 되는 날은 먼저 전화하셔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셨는데요.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모가 달라지겠다고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정말 딱 이만큼만 저희 가족이 건강하게 또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